109년 전 우리나라 국권을 일본에 빼앗긴 경술국치를 맞아 학생들이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독립군이 먹던 주먹밥을 먹고 아픈 역사를 되새기는 토론을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소재 국산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당장 소재 국산화를 하거나 추진하려 해도 현장에선 어려움이 많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마쳤습니다. 지역대학 출신으로 어렵게 취업문을 뚫은 신입사원들의 비결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달부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단속 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109년 전 오늘은 우리나라 국권을 일본에 빼앗긴 경술국칠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독립군이 먹던 주먹밥을 먹고 아픈 역사를 되새기는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여자 고등학교 복도. 경술국치일을 맞아 학생들이 손수 만든 교육 자료들을 내놨습니다. 경성시대라는 주제어가 눈에 띕니다. 경성은 일본 강점기 때 사용했던 지명으로 일제의 잔재인 만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꾸몄습니다. 또 독립선열들을 추모하기 위해 검은 리본 달기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자료들을 만들면서도 굉장히 슬펐던 날이기 때문에 함께 좀 슬퍼하기도 했지만 저희끼리 다시금 자료를 만들면서 그 날을 되새기고 좀 깨닫는 게 맞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평소 식단에선 볼 수 없었던 꽁보리 주먹밥과 찬죽이 나왔습니다. 풍찬 노숙했던 독립군이 먹던 음식들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일제 식민지를 정당화하는 용어인 한일 합방과 한일 합병 대신 경술국치를 쓰자는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나라를 이름으로 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서러움을 당했습니까? 우리 다시는 이런 다른 나라의 침략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계기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당시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함께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픈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어 좋은 기회 같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나라가 이제 다시 원래대로 바로잡혔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학생들은 잊어서는 안 될 그날을 교육 현장에서 되새겼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남 제조업 10곳 중 4곳은 소재 부품 기업으로 일본의 경제 제재에 맞서 국산화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장 국산화하기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뒤 가장 많이 거론되는 대책이 바로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입니다. 실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자동차 부품 수입에 차질을 빚은 기업들이 스스로 부품 개발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이용해 일본 경제 제재에 맞서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선 소재와 부품 국산화를 위해선 R&D 투자와 교육 혁신 등 혁신적인 기업 환경이 마련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와 지자체 지원에 아쉬움이 지적됐습니다. 기업 보고 혁신을 하면서 정부는 또는 지방정부는 과연 어떤 혁신적인 기업 환경을 만들어줍니까? 저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힘들게 국산화에 성공했더라도 납품 실적과 글로벌 인증을 갖추지 못해 대기업 납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낮다는 중소기업의 토로도 이어졌습니다. 탄소 섬유를 이용해서 복합 재료를 만드는 기술은 재료 연구소도 밝게 기술 개발되어 있고 많은 연구소들이 개발해 나왔습니다. 채택하는 업체는 적다. 국산 부품과 장비로 바꿀 경우 단기적으론 적응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지적됐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 속에 혁신적인 신산업 발굴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재료연구소와 세라믹 기술원 등 4대 소재연구소 중 2곳이 경남에 있는 만큼 일본의 경제 제재 속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23명의 사상자를 내며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창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안인득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10년째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합리화하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9월 중으로 준비 기일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11월부터 공판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의회 진주 4선거구의 김진부 부의장이 오늘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현재 공정률이 51%와 단 1%에 머물고 있는 지방도 1009호선, 진주시 문산읍과 금산면 연결도로, 그리고 지방도 1013호선, 초전동과 대곡면 연결도로의 확포장 공사는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며 경상남도의 노력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지방도 1009호선은 보상 민원을 적극 해소해 조기 준공하고 지방도 1013호선은 시급한 구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는 한편 원활한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마쳤습니다. 올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은 21%인데요. 여전히 지역대학 출신들의 취업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게 취업문을 뚫은 신입사원의 비결을 들어봤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8일 한국 남동발전에 입사해 현재 수습사원 신분인 민병학 씨. 경상대 기계공학과에 다닐 때부터 줄곧 이 회사를 목표로 준비해왔습니다. 남동발전이 시행하는 취업 프로그램, 즉 면접 특강, 취업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은 모두 수행했습니다. 다 같이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저는 특히 남동발전만을 위해 공부를 하였고 면접에 대해서 멘토분과 많은 대화를 하였고 그만큼 남동발전에 집중할 수 있어서 제가 선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1:1 멘토링은 시공간 제약 없이 상담이 가능하고 취업 희망자의 희망 직군과 동일한 직군의 직원을 연결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턴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면접 가서도 어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냥 나는 인턴을 이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좀 약간 과대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냥 적당선에서 뭔가 업무 프로세스를 그냥 경험해 봤다도. 올 상반기 입사한 경남 지역 인재 17명 가운데 6명이 이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취업 프로그램들은 내용상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면 좋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다가 남동발전 입사로 이어진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실제 한번 신청도 해보시고 참여해보시는 적극적인 태도와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전공 자격증은 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많은 자격증과 자기소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반려견의 분실과 유기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도입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견주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정작 이들을 단속할 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도에 서창우 기자입니다. 4살 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문기욱 씨는 반려견이 태어난 지 6개월이 됐을 때 동물 등록을 마쳤습니다. 반려견 목 뒤에 내장형 칩을 넣는 방식인데 리더기를 갖다 대면 등록번호가 뜹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이 번호를 통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잃어버렸을 때 강아지를 바로 찾을 수도 있고 병원에 오면은 칩 바로 번호 인식이 뜨니까 그래서 바로 등록하게 됐어요. 현행법에 따라 태어난 지 만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30일 안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다음 달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은 지자체나 동물병원 등 등록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데 정부는 7월과 8월 2달 동안 반려견을 자진 등록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줬습니다. 그러자 등록 건수는 급증했습니다. 경남 지역은 이 기간 동안 만여 건의 동물 등록이 이루어졌는데 한 달 평균 등록 건수를 따져보면 2년 전보다 평균 10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동물 등록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시청이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단속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단속 등의 업무를 해야 할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 인력은 태부족입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각 시군마다 1명 정도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데 창원과 양산, 통영 정도를 제외하면 전담 부서조차 없습니다. 그 단속은 단속돼 2달 사이에 동물 등록 신청이 쇄도하다 보니까 업무 마비가 걸릴 정도로 시군에서 하소연을 합니다. 지원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분실과 유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반려동물 등록제도. 견주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각 시군마다 전담부서 신설 등 관리 인력 확충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현장을 기록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남해안에서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통영과 남해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경남 양식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남 완도군 신지면부터 여수시 남면 안도까지 적조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연안 해역을 따라 적조띠가 산발적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조띠가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남해와 통영 욕지 외 해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변 양식장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 공모에 경남에선 창원과 진주, 김해 세 곳에서 11개 사립유치원이 신청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신청 유치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중인데 각 지역별 2배수로 추려 도교육청에 올리면 내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선정평가단 심사를 거쳐 최종 3개 유치원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연내교육부 승인 절차를 밟은 뒤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9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청사 신축추진위원회가 오늘 5차 회의를 열고 현 청사터에 새 청사를 짓기로 의결했습니다. 추진위는 참석위원 24명이 신축 후보지 3곳에 대해 투표한 결과 23명이 현 청사에 투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과 군의회는 이번 의결을 검토해 다음 달 새 청사터를 확정 발표합니다. 사천 동지역 공립단설유치원 설립반대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오늘 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해 서명을 했다는 1000명의 다수는 단설유치원 종사자들이며 병설유치원에 보내는 모든 학부모들의 염원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급격한 인구 감소 추세로 볼 때 97억 원의 신설 건물을 세우기보다는 일부 금액을 병설유치원과 유아교육기관으로 돌려 지원해 사천 지역의 혜택을 골고루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거창군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거창국제연극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 연극제 상표권 매입 계약 체결 때 변호사 자문을 누락하고 재감정 조항을 빠뜨리는 등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거창군은 그러나 연극제 상표권 매입 계약과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군수 사퇴 주장은 과도한 억지성 요구라며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주시가 제2기 무장애 도시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진주시는 2012년 7월 무장애 도시 선포 이후 제1기 계획을 추진해 조례를 비롯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시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진주형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무장애 도시 제2기 사업은 올해 10월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거쳐 내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업비 85억 원이 투입된 센터에는 1층에 수중 재활실과 장애인 전용 목욕탕, 중증 장애인을 위한 가족 샤워실이, 2층에는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센터 건축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우수 등급과 에너지 효율 건축 환경 인증을 받았으며 9월 2일부터 수중 재활 기법, 어린이 청소년 탁구 교실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